12번부터 봅시다. 이게 사실 뭐 좌표 세팅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일단 로그 AX랑 GX가 있는데 X는 2에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어려운 편으로 된 문제였는데 그냥 쉽게 바꿨어 그냥. 이게 Y는 2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뭐 2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어쨌든 뭐 예쁘게 잘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Y는 fx가 만나는 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인 직선 x축과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 여기가 B,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C, 이 정도쯤에 약간 사각형 형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여기까지 그리면 이제 뭐 거의 다 된 거지. 그 다음에 A, B랑 B, C가 이게 2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고 여기도 2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정사각형이 딱 뜹니다. 자, 그렇게 됐고 F랑 G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래요. 여기는 X좌표를 뭐 알파 정도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이게 높이는 이제 주어진 거지. Y는 2로 주어진 거고, 뭐 여기 C의 좌표가 나오죠. C의 좌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또 그냥 이게 4,4 이렇게 지나갔다고 했을 수도 있겠네. 5,4지. 여기가 1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5, 4가 됩니다. 뭐 이 점이 곡선이 있는 점이니까 집어넣어요. Y는 로그 A의 5가 4가 되고, 그럼 A의 이쪽으로 넘어가면 A제곱이 5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요 알파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교점이잖아. Y좌표는 2고 그러면은 2는 로그 A의 알파, 그럼 알파 값은 A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루트 5가 나오죠. 가볍죠? 5, 13, 14는 거의 다 맞췄네. 14까지. 좋아. 뭐 여기는 뭐 익숙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15. 15는 좀 천천히 해보자. 15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뭐 바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사실 뻔하게 나오는 게 있어. 정점 나오고 점근선 나오고 증가함수 나오고, 볼록성은 좀 애매합니다. 요즘 교육 과정상 이게 바뀌어서 볼록성을 내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점근선, 정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함수 이 정도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자, 일단 fx에 대해서 a가 음수, b가 양수 되어 있으니까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인 함수에다가 0과 그 다음에 b가 근이제 양수,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자, b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에다가 하나가 더 있죠. 여기다 뭔가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이게 지수함수인데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b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 근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감소함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감소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다시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 이 정도 그래프에 이렇게만 끝내면 안 돼. 중요한 게 이제 요 놈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라고 하는 애가 4분의 1 대 b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일단 여기까지를 빨리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사실 이 정도 그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해석하면 돼. 거기 나와 있는 이상한 함수 하나 있습니다. y는 f의 x 더하기 t 빼기 ft. 이게 이제 수능인지 평가문제인지 나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평가원에 이제 나온 문제, 수능이든 평가원 문제든 거기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예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야. 여기도 위에서처럼 뭔가를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여기다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 FT가 버티고 있으니까 당연히 0을 집어넣고 싶어져야 돼. 0을
0을 집어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y도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0,0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갑니다. 그럼 평행 이동시킨 건데 이게 이렇게 된 함수를 적당하게 마이너스 t만큼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만큼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하게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이런 데를 그냥 0,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0,0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얘기야. 이렇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가 지는 사분면의 개수가 3보다 작도록 되니까 3은 안 되고 1이나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x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 플러스 무한대는 아니고 정근선 형태니까 일단 x좌표 입장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가 다 쓰이니까 이게 3개는 일단 되지 말라고 했는데 1개는 안 되는 거죠. 1개는 일단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 일단 이게 지금 하나, 둘, 3개 3개의 사분면을 지나가. 이걸 어떻게 해서 2개로 줄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먼저 생각했으면 잘한 겁니다. 일단 요렇게 이런 정도를 생각했으면 잘한 거야. 답은 아니지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또 붙어요. 3보다 작도록 하는 양의 실수 t 값이 4분의 1로 유일해야 돼. 근데 t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적당하게 평행한 점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또 x축을 이렇게 또 집어넣을 수 있잖아. 여기다가 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t가 한 개로 고정된 게 아니고 무한개의 t를 갖게 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t를 유일하게 하나로 만들려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건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죠. 이게 해석에 대해서는 x좌표, y좌표를 요놈을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x좌표에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치? 이거는 처음에 근이었고 그 다음에 극대를 만들어내는 값이었고 그럼 y좌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여기 극소니까 얘도 중요하고 극대도 중요하고 점근선도 중요하고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이제 원하는 값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y값을 x좌표를 뭔가 통합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y좌표라고 하는 얘랑 얘 혹은 얘네들을 뭔가를 이제 같게 만드는데 항상 포인트가 있어. 같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애를 이렇게 얘랑 얘는 통합할 수가 없어요. 얘랑 얘는 같이 이렇게 합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차 함수의 요 높이를 이렇게 점근선으로 가면 그리고 여기를 0,0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이렇게 만드는 사분면을 이제 여기가 0,0이 돼버리면 사분면 3개를 써버리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얘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0,0을 여기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사분면 2개를 쓸 수 있게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가 꼭지점이 원래 여기였잖아. 근데 이 놈을 여기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4분의 1만큼이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반칸, 이 4분의 1이 되고 그래서 B는 2분의 1이 돼. B는 2분의 1. 이렇게 잡히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위치만 요놈만 이제 잘 따져주면 돼요. 자, 이거 뭐 이차함수의 꼭지점. 이거는 그냥 산수 생략합시다. 꼭지점은 원래가 마이너스 4분의 AB 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냥 2분의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점근선은 4분의 1의 B지. 여기도 다시 씁시다. 너무 지저분해서. 요놈 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P. 지금 우리는 이걸 같게 일단 세팅한 거야. 사실은 이렇게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고, 뭐 이런 게 항상 다 경계성 문제라고 해갖고, 이런 형태로 이제 부등식에서 특별하게 이제 원하는 값, 이 점근선과 이 극소, 그러니까 극대지 여기서는 얘가 같도록 하는 상황이고, 좀 더 정확하게 풀려면 뭐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이 정도가 되고 B는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고 다시 뭐 같다라고 하면은 a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등호 조건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항상 이제 풀고 나면 아 그냥 뭐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 그 상태가 되게 좋은 거야. 뭐 못 풀어도 짜증은 나겠지만. 근데 이제 이 상황이 계속 거듭이 됐을 때 역시나 그냥 계속 같은 방식으로 얘를 머릿속에서 집중을 하세요. 해석은 이게 지수함수가 됐든 삼각함수가 됐든 뭐 다항함수가 됐든 해석, 좌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래프로 들어가면 x, y 좌표에 집중을 최대한 하시면 돼. 우리가 도형 문제 풀 때 길이하고 각에 대해서 집중하듯이 좌표 문제가 나오면 뭐 x, y 좌표에 집중을 하시고 이게 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다 알려주게 돼 있어.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차 함수는 당연히 뭐 중요한 점이 어디야? 그러면 꼭지점과 축이지. 진수함수는 어디에요? 하면 정점, 점근선, 증가함수 이런 걸로 문제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 수능은 그거를 먼저 편견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수능 문제는. 자, 또 넘어가 봅시다. 20번. 20번은 이게 계산해서 뭐야? 잠깐만 다 틀렸어? 그러니까 20번 맞춘 사람. 저는 싸그리 그림은 아마 그렸을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 자, 일단 이차함수는 고정입니다.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꼭지점 그리면 여기가 2, 여기가 5. 자, 이렇게 돼 있고 양수 ABC예요. 양수 ABC. 자,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니까 gx라고 하는 애는 c를 기준으로 해서 a로 이렇게 쭉 오고 있다가 여기에서 bx, 기울기 양수니까 bx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함수가 됩니다. 자, 이게 y는 a, 얘는 기울기 bx.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대요. 접하는 거 뭐 그림은 어렵지 않지. 여기다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면 되지.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접하고 접하게 만들면 됩니다. 2에서도 접하고 그럼 어디에서도 접할래? 그러면 이제 미분으로 접하는 거를 찾아낼 수도 있고 보통 근데 이제 이차함수의 직선이면 판별식이 조금 더 쉽죠. 그러면 이제 y는 bx와 그 다음에 x제곱에 더하기고는 이거 판별식이 좀 더 편합니다. 4 더하기 b 9 0이 된 상태에서 4 더하기 b의 제곱 판별식 빼기 4 9가 0이 되면 돼. 4고 3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럼 b는 양수라고 했으니 b는 2가 됩니다. 딱 한 개의 값이 나와요. 자, b가 2가 나오면 여기가 기울기가 이제 y는 2x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을 찾으면 2x 빼기 4가 2가 되는. 그럼 x는 3이네. 이 참수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은 여기 3이야. 자, 그러면 뭐 이제 2x랑 5랑 만나는 점은 여기가 또 2분의 5고 뭐 다 나오죠? 여기 사이에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야. 자, 저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만큼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빼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 왜냐면 우리가 2차 함수 면적 공식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여기다 3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여기다가 x는 3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5 빼기 12 더하기 9 6이 되네. 여기가 3,6인데 나도 이런 거는 맨날 까먹어. 그 2차 함수의 기본권 있잖아. y는 x제곱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x제곱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이면 항상 한 칸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요거는 그래서 이 참수 많이 그려본 사람이면 당연한 거야. 이거 뭐 사실 집어넣지 않아도 한 칸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이가 1. 그 다음에 6분의 1 빼주면 되죠. 여기 면적 공식 6분의 간격 1의 최고 차이 개수 1이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됐고 계산이 왜 뭐가 21번 왜 이렇게 많이 떨지? 이거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한 3번 정도 낸 것 같은데 이게 구평의 사이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도형이 있었잖아. 이 도형이 요즘 대세야. 이 도형이 대세라서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건 기본적으로 닮음을 이제 여기다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된 노란색 삼각형하고 이렇게 된 빨간색 삼각형은 닮음이야. 닮음.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면서 닮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구평에선 닮은 비를 가지고 이제 박스 형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또 냈습니다. 방향만 잡아줄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조금 A, B, C, D, E. A, B가 지름이라고 시작했어. A, B가 지름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수직 이렇게 되는 수직 여기 기본기고. 자, 근데 뭐 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교점 E 여기 됐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사인 B는 변의 길이 B죠. 뭐 요거 가지고 이제는 좀 금방 되겠지. 길이 B가 알파에 대응되는 요만큼이 2, 이만큼이 5. 그래서 여기는 비율로 2K. 오케이.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밑에서는 B1K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5K인데 박스를 따라가야 돼요.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4. 그 다음에 BC가 여기가 4. 2분의 4. 자, 방향만 잡고 갑시다. 요 각은 직접 찾아낼 수 있지.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베타를 더한 게 위고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코사인 제곱식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가 K, 여기가 2분의 5K. 그러니까 뭐 당연히 A2의 길이를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 뭐 요거는 그냥 산수니까 계산하시면 2분의 3에 또 K로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산수야 산수.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상하게 구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사인 값으로 2분의 1 K 곱하기 2분의 5K 곱하기 요 값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5분의 3이죠. 뭐 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 뭐 그냥 요거까지 계산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5K 곱하기 5분의 3 4분의 3 K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 마지막에서 갑자기 수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 D의 길이로 바로 가. 여기 임시를 해줘야죠. 수직인데 이 넓이를 구했으면 이 넓이와 삼각형의 면적을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봐야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이거는 이제 좀 썰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이거는 연휴에 그때 한번 좀 더 진한 문제들을 갈 거고 실제로 이 절대값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뭐 올해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더 해야 돼. 자,
간단한 문제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22번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대충 이렇게 생긴 애고,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3x 빼기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야. 자, 일단 이제 원하는 이제 형태는 절대값 fx에다가 gx가 얘가 x는 k, 여기서 이제 k가 이렇게 되고 k가 이렇게, k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연속 조건이지. 이게 이미 연속이에요. 연속. 그 다음에 gx가 뭔가가 나와줘야 연속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가 불연속이 뜨면은 이건 100% 불연속 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연속이 돼야 돼. gx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k 집어넣어서 같다를 풀어내면 k 값은 쉽게 구합니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3k 빼기 4가 마이너스 k 더하기 4 넘어가면은 4k가 8이 돼서 k는 2. 뭐 어렵지 않게 연속 조건에서 찾아내고, 그럼 2에서 나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에서 기울기가 3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대충 요 정도, 이게 이제 gx야. 아니 뾰족해. 요놈의 문제야. 이 뾰족한 애를 요 절대값 함수가 이걸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 자, 다시 기초 개념입니다. 우리가 더하기 함수에서 보면은 이거 상식이야. fx가 있어요. gx가 이렇게 뾰족해. 이랬을 때 fx 더하기 gx, y는 fx 더하기 gx를 다루면 이게 알파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봅시다. 얘는 알파에서 무조건 100% 미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미가에다가 미불 함수를 두 개를 더하면 이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져.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 여기다 그냥 산수하면 돼. 얘 기울기 1이라고 할게.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도 1이고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도 1이야. 근데 여기를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 여기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따져서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 자, 오른쪽 기울기를 생각을 하면, 자, 이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g'x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알파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알파에서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각각 더하면 얘는 그냥 1, 얘도 1. 요놈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건 마이너스 1, 왼쪽에서 오는 건 플러스 1. 얘는 0이고 얘는 2가 돼. 그래서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꺾여 있으면, 자, 그럼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해지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져. 이거는 뭐 너무 쉬워서 안 내.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이 안 되는 함수를 두 개를 더하면 이건 미분이 100%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안 내. 쉬워서. 그럼 뭘 내냐면 미분이 안 되는 애를 제시를 해놓고 여기다 뭔가를,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더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시오라는 문제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무조건 미분이 안 되는 애 커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뾰족점은 뾰족점으로 잡아줘야 돼. 뾰족한 점은 뾰족한 점으로 잡아줘야 돼. 뾰족한 점은 여기 미분 가능한 점으로 잡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또 이래.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항을 들어가면 이런 것도 배워요. 이렇게 뾰족한 애로는 막을 수가 없어. 뾰족도, 아니 생각해봐. 여기 기울기 음수. 오른쪽 기울기 음수야. 왼쪽 기울기는 양수예요. 이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거든. 뾰족이 어떻게 뾰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뾰족이 돼야 돼. 그래서 적당하게 얘 더하고 얘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x를 여기다 그릴 건데 절대값 gx를 그려줘야 돼. 절대값 gx가 그럼 당연히 2에서 근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 절대값 함수가 나오면은 뭐가 됐든지 몰라도 이거는 100%야. 수능에서는 이건 무조건 근입니다. 절대값 함수 들어가면은 일단 근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자, fx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근데 절대값이 씌워지면 1번만 하나만 할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뾰족, 그지? 아래로 뾰족이지. 아래로 뾰족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기울기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기울기는 F'2야. 자, 오른쪽 기울기는 F'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GX 더한 거니까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을 더해줘요. 오른쪽 왼쪽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1번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1번. 그리고 왼쪽 기울기는 얘는 접어 올라가니까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애가 기울기 딱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F'2가 되고 왼쪽 기울기는 두 개를 더해주면은 3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접어져 올라가면은 이 상황이 왼쪽과 오른쪽 상황이 바뀌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 2번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두 번 풀어주면 돼요. 값이 두 개 나오니까.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절대값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 뭐 킬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갖고 한 중급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연휴 때 시험 문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고 올라갈게. 그걸 위해서 이제 근에 대한 수업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빠졌는데 하나는 건너가도 돼. 그냥 뭐 바로 여기로 가도 돼. 자, 이거는 그래서 연휴 때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확통을 25번 뭐야? 25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이거 까먹어서 그렇지? 이거 완전 기본인데. 자, 이거는 한 개만 언급하고 갑시다. 자, 독립이면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PA, PB가 되고 조건부 확률로 가면 A, 바, B는 독립이라서 A가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여기에 여사건 이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그냥 PA가 되고 독립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다 똑같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거는 풀 그게 아닌데 자, 26번 식에서 그냥 바로 읽어봅시다. P에서 X가 8보다 큰 게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게 표준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정규분포예요. 여기 M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이렇게 시그마 2를 따른대. 근데 확률의 절반 2분의 1이 떴잖아. 8보다 크면 2분의 1인데 여기 가운데 여기 왼쪽 오른쪽 2분의 1 이거 대칭성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8이야. M은 8입니다. M은 8. 그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애를 공식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Z는 10 빼기 M은 8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시그마는 2. 그래서 P가 Z가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평균이 0인 상태니까 여기 1보다 작은 쪽 이만큼을 더해야 돼서 여기 0.5만큼이 더해지고 여기 1까지의 이제 범위가 0.3414 그래서 0.84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답이 잘못됐나?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그냥 27번은 산수인데 와 해야 되겠다. 외우세요. 여기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27번 같은 게 안 되면 그 연휴 때 특강해. 요거 진짜 산수만 하는 특강이니까 이거를 계속 틀리고 있으면 안 돼. 자, 하여튼 X1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고 모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뭐 공식이야 이것도 루트 49분의 1의 제곱 X2에 대해서는
개수가 바뀌네. 64로. m은 똑같고, 그 다음에 64분의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이 둘 다 95%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1.96을 곱하면 되고, 여기에서 x1바에 m을 기준으로 이제 써봅시다. 이거는 이제 공식에 1.96 곱하기 여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럼 7분의 1이 곱해지나? 그 다음에 x1바에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된 게 얘가 a, 이게 a, 이게 b, 이게 b입니다.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는 이게 숫자가 여기가 7분의 1이 8분의 1로만 바뀌는 거야. 1.96에 8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게 이게 C, 이렇게 된 게 D, 이렇게 돼요. 자, 근데 B양씨가 같대. B양씨가 같으니 요놈하고 요놈이 같아. x2바에 대해서 얘랑 얘가 같다. 이 기본식이 하나가 있지. 뭐 이렇게 옮겨도 좋고, x2바에서 x1바를 빼면 1.96에 넘어가면은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건 좀 이따 계산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D에서 A 뺀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뺀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이거 빼면은 여기에 x2 1.96에 8분의 1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빼니까 x2에서 x1바가 여기 빼지고 1.96의 8분의 1에서 요걸 뺐으니까 다시 더해져서 7분의 1이 되는데 요게 요놈하고 똑같네. 요놈하고 똑같으니까 이 결국에는 곱하기 2가 되겠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산수야, 산수. 기본적으로 공식 쓰고 그냥 산수하시면 돼, 이거는. 근데 이게 공식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자, 28번은 짧은 풀이 하나로 갑시다. 이거 엄청 쉬운데.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문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A, B, C가 올 수 있어요. 그 해설은 보고 해설에 있는 풀이를 할 줄은 알아야 돼. 해설 되게 중요한 풀이야.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여기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A, B, C 3개 올 수 있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2개밖에 못 와요. 여기서 A가 들어갔어. 또 여기 B, C밖에 못 온다. 여기 B가 들어갔어. 그럼 A, C밖에 못 와요. 그럼 또 2개밖에 못 오고 또 2개밖에 못 와. 이게 답이야, 그냥. 허무하지? 근데 해설이 되게 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게 A가 5개. 이런 식은 안 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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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걸 아무리 해도 붙는단 말이야. 이것도 안 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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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B, C 이런 거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세고 A, A, 뭐 B, B, C 요런 애를 이제 잘 배려해갖고 붙지 않게 하는 거. 이걸 세고. 그래서 어쨌든 해설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능력이 있으면 좋아. 공부하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9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도 좀 어려운 걸 내려다가 나도 어금니에 꽉 깨우는 거 쉬운 거 골랐어, 진짜.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A에 들어있고요. B에는 흰 공이 2개, 빨간 공이 1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A와 흰 공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고 3의 배수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네.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만 2개의 공을 꺼냈네. 여기서 2개. 그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아.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 각각 하나씩.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개를 뽑습니다. 자, 이렇게 꺼낸 2공이 모두 흰 공이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흰 공이어야 되고, 이것도 흰 공이어야 돼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개가 일단 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A에서 꺼낸 공일 확률 두 개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흰 공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흰 공 나올 수도 있는 게 전체 상황이야. 그러면 이거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 2번이 전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여기 A에서 나온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제 집합의 축소된 상황이야. 축소된 전체 집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번 계산합시다. 1번. 뭐 여기서 흰 거 두 개 꺼내는 건데 뭐. 그래서 두 개를 꺼내는데 일단 여기 3의 배수가 먼저 나와줘야 돼요. 3의 배수. 3의 배수는 3, 6 두 개니까 6분의 2라는 확률에 2번을 계산할 때는 6분의 4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곱해질 것이고 전체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중에 흰 것만 2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게 1번의 확률입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 2번에서는 한 개씩 흰색을 각각 꺼내야 돼요. 그럼 뭐 전체 5개 중에서 3개가 원래는 5 콤비네이션 1분의 3 콤비네이션 1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이제 3 콤비네이션 1분의 2 콤비네이션 1 근데 3분의 2로 쓰는 게 편하죠. 자,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분의 1번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뭐 이 정도면 3점짜리인데 다 풀라고 해놨어요. 자, 마지막 30번. 30번은 아이고야. 이거 또 서윤아 이거 틀렸어? 너가 예전에 질문했던 문제인데 다른 건가? 뭐 하여튼 뭐 비슷할 거야. x가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y가 1, 2, 3, 4, 5. 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x가 4의 약수이면 4의 약수 잠깐만 1이 빠졌네. 2부터 7이구나. 그러면 2랑 4가 4의 약수예요. 그 다음에 6의 약수 중복이 될 텐데 6의 약수면 1은 빼고 2, 3, 4야. 아니 그러면 이게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복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단 가주권에서는 이때 얘는 fx는 2보다 작은 애로 대응이 되고 이때는 fx가 2보다 큰 애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얘 2라고 하는 데는 양쪽에 둘 다 끼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f2는 2라는 얘기지. 얘는 f2는 2로 대응을 시키시오. 얘는 고정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다 따져 봅시다. 3은 6의 배수예요. 6의 약수야. 그럼 갈 수 있는 애가 2보다 커야 돼.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 4는 4의 약수예요. 2개 갈 수 있어. 2개. 5는 아무 데나 다 가도 돼. 권리속거리는 거 없습니다. 곱하기 5. 6은 6의 약수라서 하나, 둘, 셋, 넷. 7은 어디로 가면 돼? 7은 아무 데나 다 가면 되죠. 요거 싹 다 곱하면 됩니다. 800 이렇게 나와요. 생각보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괜히 겁내서 못 풀었을 것 같고. 자, 일단 여기까지